자, 수련의 흐름을 유지하는 법 1번. 이렇게 수련에 대한 부담감부터 낮춰라. 이렇게 항상 그 어떤 것이든 이렇게 내 자신이 부담감을 갖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시도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고 좀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련자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보면 이렇게 초급자들은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물론 초급자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수련을 너무 좀 잘하고 싶거나, 너무 좀 이렇게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수련을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이렇게 수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그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수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련에 지배당하시면서 이렇게 수련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무방어전 식으로 수련을 하시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그 행동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하기가 싫어지면 이렇게 점점 핑계를 찾게 되고 이렇게 이유를 찾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작용하면서 회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수련의 흐름을 유지하는 법. 수련에 대한 부담감부터 낮추자. 수련의 흐름을 유지하는 왜 이렇게 흐름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먼저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꾸준한 흐름을 유지해야 이렇게 양적인 것이 바탕이 되면서 질적인 발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불안정해질 때 이렇게 수련을 포기하게 되거나 습관적인 수련이 되는 것이죠. 즉 말해서 이렇게 수련을 꾸준히 해야지만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 발전을 위해서 이 흐름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놓치는 이렇게 주된 이유가 이렇게 보면 시간적 여유, 이렇게 실질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유가 없기도 하죠. 또한 이렇게 잡념이나 불필요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집중을 못할 때 우리는 또한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수련을 하는 그 습관이 불안정할 때 역시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놓치게 되죠. 이렇게 날마다 수련하는 습관이 아직 습관으로 안착되기 어, 전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계속해서 의지를 내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 습관이 형성되는데, 아직 그 습관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것이 있죠. 물론 이것은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련자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그걸 살펴보면 수련은 이렇게 소중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련을 할 때는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게 이렇게 종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혹은 이렇게 어떤 수련이 됐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련법이라든지 어떤 그 수행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신성시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수련을 이렇게 신성하게 그다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것에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계속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부담감이 되게 되면 이렇게 정성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고 부담감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부담감을 왜 느끼냐면 이렇게 수련이 소중하고 신성하니까 내가 이왕 할 거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이렇게 차라리 아예 안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중간하게 하느니 아예 안 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역으로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만큼 결과에 대한 욕심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그만큼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투자를 했고 노력을 나름대로 했는데 수련의 결과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이렇게 수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낮아져 버리죠. 낮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련자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수련이 진행되기는 극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수련자 자신이 정말 이번 수련은 정말 잘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과 정성을 계속 들이는데 결과는 항상 또 안 좋아.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피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충분히 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수련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시간과 정성을 충분히 들일 수 있는 그런 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련이 부담스럽게 되게 되죠. 부담스럽게 되면 이 인간은 끊임없이 핑계를 찾게 되고 회피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피를 하게 되고 그 회피를 하는 것에 대한 이거 좀 가려지네요. 핑계. 핑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렇게 수련에 대한 부담감이나 욕심이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은 이렇게 결국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수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수련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 자기가 가진 이유를 대면서 수련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습관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렇게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만 해요. 그럼 또 이렇게 힘들어지죠.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또 이렇게 두 번째 형태가 있는데 수련이 좋은 것은 아는데 지금은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이 나면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 시간이나 여유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좋은 걸 너무 아는데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기도 너무 바쁘고 이렇게 직장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사 동료들하고 이렇게 무슨 회식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회식 자리가 끝나면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가정 생활을 해야 되죠. 특히 이렇게 결혼을 했고 애가 있으면 이제 애하고도 놀아줘야 되고 정말 이렇게 직장 생활에 안 잘리려고 이렇게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외에 업무 외의 시간에도 이렇게 회사와 연관된 업무와 연관된 그런 활동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되죠.
이렇게 가정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이게 계속 이렇게 적층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자기는 그만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 지금은 수련을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언젠가는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항상 또 이렇게 요즘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항상 무슨 일이 또 생기죠. 뭐 회사에서 업무적으로든 혹은 이렇게 가정 내에서건 혹은 이렇게 가족들 간에 혹은 친지들 간에 무슨 일이 생기죠.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이렇게 수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련에 대한 시간적 이렇게 부담감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수련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수련을 하는데 수련을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오늘 수련을 시작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수련을 하려는 생각이 이렇게 생기죠. 아, 내가 수련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이 생각이 의지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오늘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의지가 생겼지만은 내가 수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그 다음에 이렇게 심리적인 여유나 어떤 그런 여건이 형성돼야 되죠. 결국 수련자는 이런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수련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나 이런 생각이나 의지, 그 다음에 여건이 통용이 됐을 때 수련을 결심하게 되고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수련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련이 이렇게 부담스러워. 시간적으로나 뭐 어떤 정성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시작하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도망칠 구실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수련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니까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나름의 이유. 이유라고 그러는 건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냥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련을 막상 이렇게 시작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항상 이유를 찾게 되고 없는 상황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련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수련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죠. 흐름을 그렇게 한번 놓치면 다시 한 2,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그 흐름을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또 이렇게 적지 않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쉽지가 않죠. 또 상황은 항상 또 변하고 상황은 항상 내가 수련을 마음 편히 하는 상황이 오기 어렵기 때문에 또 상황은 계속 어렵거든요. 그러면 또 흐름을 놓치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수련자분들께서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이렇게 수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좋지가 않죠. 너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결과를 얻고 싶은데 이렇게 현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수련이 결국에는 부담스럽게 되게 됩니다. 수련 그 자체는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날마다 수련하는 것 그 자체는
그 수련은 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접근성이 편하게. 그래서 내가 수련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안 됩니다. 일단은 수련하는 것이 좋고 또 하고 싶어지고 부담 없어지고 즐거운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왠지 수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수련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30초나 1분씩이라도 이렇게 여러 번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을 때 그럼 수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의 골자는 수련을 날마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좀 내용입니다. 뭐 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좀 수련을 한번 하면 두세 시간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효율성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렇게 수련이 일정 단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또 그리고 넘어가려면 이렇게 작은 시간이라도 굉장히 깊은 강도로 수련을 할 줄 아는 그런 습관도 필요합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마치 5분, 10분 수련하는데 1시간 수련하는 것 같은 그런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는 것도 이렇게 필요해요. 보면. 예, 오늘은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유지하는 법, 일단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극단으로 나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자분들께서 수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시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 어느 것도 이렇게 나의 수련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수련을 수련답게 했을 때 수련이 진행됩니다. 그럼 수련을 수련답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시고 시도해 보시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자, 오늘 수련은 이렇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